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라는 문제를 봐주시면 되고, 너무 유명한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보나치 수를 어떻게 동적계획법으로 완벽하게 환원해서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보나치 수 말고요. 그냥 이런 수열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A1 초항 첫 번째 원소는 2고요. 두 번째 원소는 7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AN은 AN-1 그 전 n번째 항은 그 전 항에다가 그 전전항에 2를 곱한 거를 더한 게 현재 항이 된다. 이런 점화식까지 있다고 했을 때 n번째 원소의 값을 어떻게 구해볼 수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 n이 4였다고 해볼게요. A1이 2고 A2가 7이라고 했으니까 A3은 요 정의대로면 이렇게 계산하면 11이 나오고 A4는 정의대로 계산하면 25가 나온다. 네 번째 원소는 2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너무 간단하죠. 그럼 얘를 그냥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하나로 풀어봅시다. 그럼 저는 이 문제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백트래킹으로 짜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왜냐면 f의 n을 구한다고 했을 때 f의 n-1 더하기 2 곱하기 f의 n-2이 뭔가 반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여기 fn이라고 만들고 int return해서 f의 n-1 더하기 2 곱하기 f의 n-2 이렇게 딱 행복하게 코드를 짜주고,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계속 재기함수를 반복하다 보면 종료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종료 조건이 특이하게 두 개죠. 두 개는 또 명확하게 알아. 문제에서 주기까지 했어. 너무 친절하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2를 반환해야 될 것 같고 n이 2일 때는 7을 반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if, else if에서 종료 조건 걸어주고요. 아닐 때는 점화식을 때려 넣어주는 식으로 백트래킹으로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방법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 방법의 시간 복잡도가 2의 n승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미 F2나 F1 그러니까 F3 같은 거 이미 네.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타 내려가서. 그쵸. 이게 맞아요. n이 두 개씩 쪼개지죠? 또 그 다음 n-1도 두 개씩 쪼개지니까 이 깊이는 최대 n만큼 내려갈 수 있는데 계속 두 개씩 쪼개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2의 n승인데 얘의 시간 복잡도는 2의 n승인데 저희가 기대하는 시간 복잡도는 뭘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 거의 상수 시간 N. n이죠. 왜 n이죠? 왜냐면 우리 손으로 구하면 n만에 구할 수 있잖아. n번째 피보나치 수 구하라고 하면 손으로 n번 만에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요?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라 그러면? 아니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n으로 줄여져야만 하는 문제인데, 그럼 얘를 n으로 어떻게 줄일 거냐의 문제고, 두 번씩 구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구해져요. 엄청 많이 구해질 때도 있고, 여기 보시면 F3은 벌써 3번 구해졌잖아요. 요 예시에서만 해도. 그래서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게 문제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동적계획법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중복되는 게 생기면 병적으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어떤 문제를 풀든 들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문제를 저희가 많이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긴 한데, 특히나 이 동적계획법 문제에서 중복되는 걸 줄이는 거를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중복되는 걸 줄여야 되는 경우가 언제밖에 없냐면 이렇게 재기함수를 짰는데 답은 올바르게 나오는데 쭉 구하다 보니까 F4라는 함수가 호출돼서 또 F3, F2가 호출되고 막 하다가 구했어. 그럼 F5가 F4는 이미 뭔지 아니까 F3도 막 구하고 올라왔는데 얘는 F5랑 F4가 필요하니까 또 내려와서 F4를 호출했더니 또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이때 분명히 F4가 어떤 값인지를 알기 때문에 F5한테 반환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디 갔냐는 거죠.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뭔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메모라는 배열을 보통 만듭니다. 이름 좀 못생겼는데 아무거나 쓰셔도 되지만 저는 메모라는 이름으로 해볼게요. 메모이제이션을 줄여서 그냥 지은 건데, 일단 n이 6이지만 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5까지만 썼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다 -1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뭘 하냐면 보세요. F3을 구하려고
보니까 F1이랑 F2가 필요한데 F1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얘는 뭔지 알죠, 답을. 그럼 얘를 반환해 줄 거잖아요, F3한테. 하기 전에 F1에 2를 넣어줘요. 이 의미는 마이너스 1이면 나 아직 이 값 계산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뭔가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나 계산해 본 적이 있어.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다시 F2로 왔어요. 얜 7이라는 거 알죠? 그럼 여기도 7로 바꿔줘요. 여기까지는 뭐야? 근데 이때 비로소 F3이 뭔지도 알았죠. 11이잖아. 여기 식대로면. 그러면 F3에 11을 적어줘요. 그리고 F4는 아직 뭔지 모르는데 F4 계산하려면 F2 알아야 되죠? 근데 F2로 왔더니 7이잖아. 그럼 7 이제 또 반환해서 F4가 구해졌죠? 그러면 25를 적어줘요. 그럼 이거 뭐가 다르냐? 아까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여기서 F3으로 다시 왔을 때가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F4를 F5한테 반환해줬고 F3으로 왔을 때 얘가 이 재기함수를 다시 호출하기 전에 뭐부터 보냐면 혹시 if 메모의 3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하고 조건을 걸어봐요. 근데 마이너스 1이 아니네. 무슨 말이죠? 이미 F3이 재기함수를 돌아갔고 한번 값을 구해본 적이 있고 그 값은 여기에 적혀있는 값이야 라는 의미예요. 얘는 재기함수 안 들고 그냥 바로 뭘 반환하면 되죠? 여기 메모의 3이라는 11 값을 반환해주면 바로 F5가 구해지고요. F5가 구해지는 순간에 얘도 여기에 적어줘요. F6은 비로소 F4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도 메모의 4가 마이너스 1이 아니네? 그럼 나 이미 얘 F4 계산해 본 적 있다는 거야? 그럼 25 바로 반환해 줄게. 해서 25를 반환하면서 F6을 구하고 끝이 납니다. 이 방법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 알고 계시는군요. n입니다. 왜냐면 한 번씩만 보고 그 다음 재기함수 또 안 들어가죠. 이미 구한 거는. 그래서 얘는 시간 복잡도가 n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메모이제이션 코드도 한번 보면 엄청 쉬워요. 그냥 생각보다 쉬워요. 엄청 쉽다기보단 2의 n승짜리가 시간 복잡도가 n으로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메모 배열을 만드는데 여기서 또 질문. 메모 배열에 마이너스 1을 초기화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왜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하면서 풀까요, 사람들이? 작은 숫자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니까. 작은 숫자부터 채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게 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만약에 100이어도 상관없나요? 초기 값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메모의 아이가 100이면 어때요? 100. 그 합의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100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상관없을 것 같아. 그쵸, 그쵸. 그래서 맞아요. 요 점화식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가 초기 값이면 되는 거거든요. 요 점화식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 왜냐면 여기 메모의 n이 만약에 점화식으로 계산했더니 100이 나왔어. 근데 여기를 초기 값을 100으로 하고 100이라는 값을 뭔가 아직 계산 안 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계산이 실제로 해서 100이 나온 건지 아니면 초기 값이 100인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이 점화식 자체가 봤을 때 양수밖에 안 나올 거는 우리가 불보듯 뻔하니까. 보통 동적계획법으로 푸는 문제들이 다 막 동전 거슬러 주거나 막 이런 음수가 아닌 값들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초기 값을 마이너스 1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음수도 나올 수 있는 문제면 마이너스 1로 하면 안 되고 다른 값을 취해줘야 돼요. 이 점화식에서 나올 수 없는 값. 하지만 이 문제는 마이너스 1로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초기화를 1부터 n까지 다 마이너스 1로 채워주시고요. 만약에 재기함수를 돌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n이 1일 때 바로 반환하지 마시고요. 메모에 n이라는 데다가 직접 값을 다 넣어줘요. 종료 조건이든 아니면 점화식이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값을 반환해주는 패턴을 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반환하기 전에 그 값을 다 요 메모라는 배열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값을 반환해주는 게 좋다. 근데 얘가 너무 중요해진 거죠.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뭘 해줘야 되냐면 if 메모의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요 fn 값이 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어? 그럼 메모의 n에 그 값이 들어있다는 거니까 바로 메모의 n을 반환해 준다는 요게 키예요. 그리고 여기에 안 걸린다는 건 무슨 말이죠? 메모의 n이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고 그 말은 아직 n번째 값이 뭔지 모른다는 거니까 그때는
여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메모에다가 넣어주고 걔를 반환해줘야 된다는 게 이 메모이제이션의 코드 전부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근데 손으로 풀라고 하면 이렇게 안 풀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포문으로 푸는 걸 타블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보통 그냥 동적계획법으로 저 문제 풀었어요라고 하면 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뭐 아는 분이 저 이 문제 동적계획법으로 풀었어요 하면 보통 그냥 타블레이션으로 풀었다는 거고, 타블레이션은 뭐냐면 타블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되게 생소하죠. 얘는 그냥 포문으로 푸는 동적계획법을 타블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재기함수로 푸는 동적계획법 방법을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타블레이션이 뭐냐면 포문으로 푸는 건데, 얘 포문으로 어떻게 푸냐면 초기 조건 처음에 탁탁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문을 3부터 5까지 돌면서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야. 3은 2개 더한 거, 4는 뭔가 전에 있는 거 2개 이용해서 구한 거, 5는 전에 있는 거 2개 이용해서 구한 거. 그래서 이때도 중요한 거는 포문의 순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초기 조건은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3부터 n까지 포문을 돌면서 채우는 게 중요하지, n부터 3까지 감수하는 식으로 하면 그 전 두 항이 구해졌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꼭 3부터 증가하면서 채워주셔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타블레이션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고, 네, n번째 값을 구하면 되겠죠. 저희 너무 유명한 문제인 피보나치 수라는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얘는 아시죠? 초항이 둘 다, 초항이랑 두 번째 항이 1, 1이라고 했을 때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문제고요. 뭐 타블레이션으로도 풀어보시고 메모이제이션으로도 둘 다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